이제 곧 인디스페이스가 이사를 가거든요. 아마도 이 극장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인디 돌잔치가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추위를 견디고 함께 해주신 분들은 겨울밤의 동지이자 인디스페이스의 아주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고 드렸던 장원신 감독님과 이상희 배우님 외에도 오지원 배우님도 함께 하시거든요. 세 분 입장하시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되니까는 영화에 대한 질문이나 소감들, 안부 인사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우리 장우진 감독 유통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겨울밤에 연출한 장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하신 말씀 없으세요? 네, 시작이라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더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8년 9월 26일에 제 춘천춘천이라는 영화를 또 여기 옆에 계신 이상희 배우랑 우지연 배우, 이 자리에 없지만 이제 이세랑 배우, 양주 배우분하고 사실상 제 영화의 첫 개봉을 이곳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진명현 대표님께서 배급을 해주셔서 또 할 수 있게 됐고, 여기서 단강 개봉 형식으로 개봉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디스페이스에서 관객들을 만났는데요.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 운 좋게도 겨울밤에가 마지막 GV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있어서 든든한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 인사 듣겠습니다. 이상희 배우님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밑에서 사진 한참 보다가 왔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 이 극장에서 함께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너무 많이 붙어있고, 그 사진에는 없지만 그래 더 많은 아마 시간들이 이 극장에서 저희가 함께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이 묘하고 이사를 응원하고요. 이왕 가시는 거 좋은 곳으로 가셔서 네,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깜짝 손님으로 와주신 우리 우지연 배우님, 올해 머리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매직 같은 거 하셨어요? 되게 청순한 느낌으로 와주셔가지고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겨울밤에 출연한 우지연입니다. 네, 이게 원래 제 머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제 머리인데요. 이렇게 약간 빗자루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공간에서 반가운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첫 질문인지 요청인지 같은 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왔는데, 겨울밤의 인디 돌잔치도 축하하고 겨울밤에 태어난 이를 위한 생일 축하송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여기 겨울밤에 태어나신 분이 앉아 계세요? 네. 누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희 배우. 이상희 배우님. 좀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생일 축하송 한번 불러주세요. 되게 춥고 이상하고 좋네요. 네. 영화가 정말 저도 한 2년 만에 다시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본 거는 처음인데, 전주에서 봤던 게 극장에서 봤으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다시 극장에서 본 건데, 오늘 혹시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꽤 계시네요. 처음 보니까는 아직도 막 알쏭달쏭 하시죠? 뭔가 누가 들려준 거짓말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고 아름다운 영화인데, 저는 세 번째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장훈진 감독님의 작품들이 늘 그러하듯이 보는 동안은 그냥 약간 무르듯이 따라가다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되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끼어들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준 것 같은 영화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4D로 영화를 체험하니까는 중간중간 계속 빨리 다 끝나고 저 오뎅탕에 소주 한 잔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국물을 누가 주면 좋겠다, 영화 보고 있는데 누가 옆으로 와서 국물 한 모금만 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영화가 되게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많은 관객을 모으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되게 선물처럼 그 신의 21에서 선정한 올해의 영화 베스트 5에 들었더라고요. 정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은 분들한테 받으면서 아마 새롭게 이 영화를 또 다시 보려고 하시는 관객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보신 분들도 정말 낯설지만 되게 오래 기억이 되는 영화다라고 주변에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영화를 처음 전주영화제에서 봤던 인디스페이스의 안소영 국장님이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진짜 시네마틱한 체험이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거는. 아마 오늘 보신 분들 그 경험을 좀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좀 너무 다른 영화긴 한데 저는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그린나이트라는 영화랑 이 영화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왠지 모르게 두 영화가 좀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겨울 심야에 두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되게 특별한 재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질문들도 많이 궁금하신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감독님, 배우님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촬영 중에 가장 추웠을 때는 몇 도였나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 뭐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 지금 이 안에 몇 도인지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감독님? 촬영할 때 제일 추웠을 때 몇 도였어요? 몇 도인지는 볼 새가 없었었고, 장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초반부에 그 천평사로 올라가려고 실랑이를 하는, 그리고 이 영화의 PD이기도 한 김대한 감독이 열연을 펼쳤던 그 매표소 장면을 찍을 때였는데, 그때가 엄청나게 추웠었어요. 예, 진짜 제 기억으로는 체감온도가 거의 20도 가까이 내려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평창 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었었고, 예, 뭐 이상기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러시아에서 내려온 뭐 기온 이래서 엄청나게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배우님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영화고, 너무 저게 가짜 같을 정도로 두 분이 그냥 프레임 안에서 왔다 갔다 자연스러워서, 저 얼음 기둥이 있는 호수인지 거기 약간 세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그런 되게 특이한 그런 무대 같기도 하고, 연극에 되게 심지어 둘이 같이 눕잖아요.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스틸 같은 걸로 보고 둘이 랩밍 같은 거 찍나 이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두 분의 현장에서의 이야기들도 지금 좀 생각하셔서 복귀하셔서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날씨는 사실 저희가 뭐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그렇게 긴 시간을 야외에 장시간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그 감독님이랑 그 PD님이랑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작업할 때가, 그러니까 세팅이 다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좀 오래 나누고, 그러고 이제 사실 현장에 가면은 뭐 그렇게 많은 테이크를 가지 않고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뭐 사실 저는 그 겨울밤에 찍으면서 춥다는 생각을 별로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는 그 이상희 배우님하고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감독님이 뭐 둘은 뭐 현장에 언제 오는 게 좋아? 뭐 가령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저는 뭐 한두 시간 일찍 가는 게 좋다 그러고 이제 누나는 그냥 다 되면 부르라고. 네, 숙소에서 꽤 멀었거든요. 이제 저기 현장이. 그래서 그냥 딱 한 찍기 한 30분 전에 갔으면 좋겠다. 슛 직전에 부르라고. 묵직한 배우죠. 추운데 뭘 거기 그러고 있어. 그래서 슛 제가 믿는 건 그만큼 1, 2테이크 때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그 핑계 삼아 저도 좀 따뜻한데 더 있다가 그 우지원 배우님이 혼자 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 절충해서 그 중간쯤에. 네네. 저는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이 좀 일찍 갈 때 뭐 먼저 가 있었던 날도 있고 아니면 같이 타고 가고 할 때도. 근데 또 누나랑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가니까 또 좋더라고요. 이상희 배우님 뭐가 힘들고 뭐가 재밌으셨어요? 춥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려를 많이 해줘서 밖에 있는 시간이 적기는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참으면 됐었고, 그리고 저는 그거 찍을 때 되게 재밌게, 되게 좋게 잘 찍었어요. 그 겨울밤에라는 영화를 찍을 때, 진짜 힐링 하듯이 되게 편하게, 현장에 있는 시간이 저는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일찍 부르는 건 좋지 않다. 아니, 왜냐면 그 장면이 조명 감독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거의 한 4시간 조명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이 먼저 가서 조명을, 워낙 그 방대하니까 그 공간이, 그래서 빛이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조명을 치시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했었는데, 아까 그 진명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봤었을 때랑 또 조명이 처진 공간에 들어갈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떤 영화 속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묘한 체험이다 하면서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애써주셨죠, 스태프분들이. 이상희 배우님 말씀처럼 사실 겨울밤에는 연기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요소지만 정말 놀라운 촬영과 조명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 가장 간접 조명을 형광등이 거의 나오지 않는 영화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장르 영화, 어떻게 보면 SF형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그 빛과 색과 그런 것들의 활용을 별거 아닌 요소들로 해내거든요. 그 김선영 배우님이랑 양주 배우님이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에서는 좀 비닐로랑 소주 들어가 있는 냉장고랑 약간 파란색 불빛, 뭐 빨간색 열풍기 같은 걸로 어떤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또 큰 화면을 봐도 그게 전혀 깨지지 않고 굉장히 놀라운 세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연기는 아마 감독님, 배우님들의 전적으로 믿으셨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에 공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장원진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뭐 그거는 기획 초반에 양정훈 촬영 감독님하고 현장을 2번 갔는데, 뭐 나이트 상황이 사실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빛은 아예 실제 존재조차 하지 않고 아예 가로등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공 조명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던 사진집 하나가 이제 눈에 들어왔고, 그 사진집을 건네고 나서 촬영 감독님께서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 역으로 제안을 해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빛의 삼원색을 쓰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툭 던졌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었고,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사진가의 그 룩도 좀 그랬거든요. 좀 신비롭기도 하고 실제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그래서 그거와 맞아 떨어질 것 같았고, 또 그 세 개의 조명으로만 이렇게 만든다는 건 사실 양정훈 촬영 감독님께서 해내신 어떤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달라고 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상희 배우도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4시간을까지는 드린다고 했습니다. 매 씬. 그래서 실제로 나이트에 매 씬 4시간 정도 세팅을 드렸고, 저희가 나가 있으면
기술 스태프들은 이제 초조해지거든요. 사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벌벌 떨고 있고 또 보기 좋지 않으니까 또 마음 편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완전 아티스트예요. 네. 양정훈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독립영화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 네, 기술도 있고 최근에 또 정말 먼 곳이라는 작품도 하셨고 아주 인상적인 화면들을 만드시는 감독님인데 저는 그분의 정말 그런 포텐셜 이런 게 겨울밤에서 다 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스태프들의 비호 아래 또 우리 대배우 이상 배우님께서 편하게 또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여 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정훈 촬영 감독님과 그 두 명 스태프들에게 고마운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저희 기술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먼 곳으로 양정훈 촬영 감독님 촬영상 받으셨을 때도 제가 사실 겨울밤에 때 받았어야 된다면 연락을 했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아마 그 잘 전달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데 장호진 감독님께 질문 드린다고 3초으로 대답해 달라고 하셨어요.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 것 같은데 감독님의 페르소나는 이상이다 우지연이다. 안흥준데? 제 모든 작품에 제일 많이 네, 두 분 다 아니고 양흥주 배우님인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양흥주 배우를 제외하고 이상이다 우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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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상희 배우님은 사실 처음 찍으신 거잖아요. 이 작품. 사실 우지연 배우는 3편을 다 했고 그리고 저의 첫 영화를 함께 해준 새 출발이라는 제목도 새 출발인데 또 그 영화도 역시 우지연 배우에게 첫 장편 영화예요. 네. 지금 근데 굉장히 한 1년에 한 편씩은 장호진 감독이 작업을 하시다가 겨울밤 이후로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 최근에 준비하시고 있는 얘기들도 오늘 이 동지분들에게 한번 전해주세요. 이 작품 개봉 전에 사실 다른 작품 초고를 마쳤었고 이제 베를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는데 그 작품을 제가 4고까지 마치고 나서 작년에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저에게 왔죠. 그래서 접어야지. 그래서 접어놓고 현재는 다른 작품을 시나리오 작업을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11월 말에. 혹시 두 분 생각하면서 쓰고 계세요? 네. 항상 생각합니다. 생각은 했는데 쓰진 않았던가요? 아니면 생각하면서 썼다인가요? 인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분께도 장호진 감독님과의 작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적인 연출가 스타일이랑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함께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현장에 가기 전에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장호진은 어떤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배우 이상희 배우님. 장호진 감독은 되게 열려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 묘하게 그 다른 성향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장점도 빨리 파악하고 그 단점은 이렇게 보완해 주려고 하고 반대로 지연이한테도 그렇게 하고 같이 했던 서영아 선배님한테도 양홍주 선배님한테도 그랬었고 그래서 지연이랑 제가 비슷한 종류의 디렉션은 더 듣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디렉션의 내용도 달랐고 표현 방법도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여기 배우분이 계시다면 정말 꼭 같이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한 배우를 너무 온전히 믿어줘요.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힘을 이제 등에 업고 작품을 이렇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장호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이상희 배우님이 장호진 감독님으로부터 들었던 디렉션은 어떤 거였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디렉션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누나는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지.
그게 디렉션이에요? 질문. 이상희 배우님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뭐 없잖아 그런 면이 있지 이렇게. 아 별로다. 솔직하게 좋을 땐 진짜 그냥 바로 콜, 아닐 때는 그냥 바로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네. 그렇다면은 새 작품이나 같이 하시는 우리 우지연 배우님한테 장호진 감독님은 변화가 있나요? 작품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네, 너무 그렇죠. 이게 사실 새 출발이랑 춘천이랑 겨울밤에를 뭐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 새 영화가 되게 다른 영화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상희 배우님한테 하셨던 질문을 제가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업한 기간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작업한 기간이 이제 좀 오래되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때 작업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생각하는 거는 좀 관성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떨 때 가끔 뭐 이런 거는 뭐 보통 이렇게 하잖아. 뭐 이거 아니면은 이제 뭐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면이 진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면은 어떤 관성이나 아니면은 되게 이런 걸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이 요거를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요런 거야 라고 이제 그거를 툭 꺼내는데 처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되게 새롭다라고 이렇게 느끼다가도 금세 이제 꺼내놓은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말들에 이렇게 와 달라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제 흑장난 하듯이 이렇게 뚝딱뚝딱 뭔가를 해본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즐거움으로 이렇게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데리고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놀이 지도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다른 분들하고 되게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연 배우님 말씀에 정말 장호지 감독님의 작품을 잘 설명한 게 흑장난 같아요. 국내 필름에는 장호지 감독님 말고 초행이랑 철원갱을 만드셨던 김대현 감독님이 계신데, 김대현 감독도 프로듀서시잖아요. 서로 이제 프로듀서와 연출을 번갈아 하면서 서로의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두 분 스타일은 완전 다르거든요. 김대현 감독님 정말 약간 클래식한 정말 전공법의 스토리텔링으로 승부를 하는 쪽이고, 우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 결에 대해서도 두 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겨울밤에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선명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애매한 영화거든요.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과연 감독님은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영화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찾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만든 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그게 명료해지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은주는 뭘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영화를 경유하면서 또 이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인지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없음의 슬픔 같은 거라면, 양주, 흥주는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엉뚱한 걸 계속 찾고 있는 그 간극, 그리고 그 관계의 얘기인 것 같아요. 흥주는 장갑을 잃어버린 줄 모른단 말이죠. 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계속 엉뚱한 거 찾다가 이제 헤란도 만나고 아무런 것도 찾질 못하죠. 네, 그러고 나서 열풍기 앞에서 은주가 얘기를 꺼냈을 때 사실 아마 흥주는 이랬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뭐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영화가 끝날 때쯤 흥주는 택시에서 뭔가 잃어버려서 이제 뭔가를 그때서야 찾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진 않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전혀 꼬아놓은 건 아닌데 이게 시간 순서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서 만난 인물들이 진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지 모를 그 조명이랑 촬영 때문에 그렇겠지만 뭔지 모를 귀기가 있어서 죽은 자들이 출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봤거든요. 이 두 남자와 여자가 마치 과거의 두 부부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열려있는 부분들을 많이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관객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구성을 취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질문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감히 그런 의문을 갖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한 질문일수록 심오한 조합을 위해서는 구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형적인 내러티브로 만들면 되게 유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건 없고 일상 그리고 그런 인물들 가지고 조합을 만들 때 조금 더 심오한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라면 꿈과 현실, 아니면 과거, 현재, 뭐 이런 정도의 재료로 여러 가지 조합을 관객한테 던질 수 있으면 단순한 질문이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이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제가 존경하는 로베르 브레송의 책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네. 배우님들께 질문이 들었어요. 만약에 다시 선택을 한다면 영화 속에서 어떤 배역을 해보고 싶으시냐고. 성별을 제한을 두지 말고 두 분이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을 골라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영 선배님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훈주 선배님 역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성별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흥주 선배님 역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서영아 선배님 역할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절대 넘볼 수 없는 역할은 하나 있어요. 명훈이 오빠가 한 그 스님은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진짜 그냥 스님 같았어가지고 그 역할은 남사벽인 것 같아요. 시현 배우님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혹시 땡기는 게 있다면? 제 거를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면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한 이맘때가 되면은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겨울밤에 촬영했던 그 춘천에서 어떤 약간 여행 같았던 그 추억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늘 간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제 한번 워크샵처럼 한번 하시고, 이상희 배우님한테 꼭 양은주 배우님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지원 배우님 그 역할 그대로 하시고, 양은주 배우님 이상희 배우님 역할을 하시고. 그럼 제가 그럼 양 선배님한테 네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심오한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 삽입되는 동양화는 어떤 의미냐고. 네, 사실 네컷의 동양화, 그러니까 태화죠. 네.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예. 그게 이제 심우도라고, 십우도라고도 하고요. 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의 어떤 과정 같은 건데 소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찾아 나서서 뭐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를 찾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림 카드 컷처럼 그런 컷 만화처럼 표현한 건데 그 얘기가 사실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영감을 준 얘기였어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내장을 넣었죠. 네, 그 이상으로 가면 은주가 해탈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일상의 얘기여서 네, 딱 4컷 정도만 넣고 네,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차에서 내리는 정도까지만 네, 만들었습니다. 여기 겨울밤의 마지막 GV 같은데 올해는 마지막이 되겠죠. 또 언제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뭐 5주년 상영, 10주년 상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냐고 하셨는데 저 하나 있어요. 저 약간 지분이 있잖아요. 이 캐스팅에 이 서영아 배우님 캐스팅이 사실은 한 3년 전쯤에 여기 이상희 배우님이랑 우지연 배우랑 같이 집에서 밥을 먹다가 막 겨울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서영아 배우님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장우지 감독한테 전화를 해서 서영아 배우님 일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진짜 캐스팅을 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세 분도 뭔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TMI 같은 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키스씬은 아니죠. 뽀뽀씬이죠. 이제 그 가렸잖아요. 이상희 배우님 자기 머리로. 근데 실제로 하긴 했어요. 이제 뽀뽀를 실제로 하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잘 들어보면 소리도 이렇게 쪽 하는 소리가 나요. 후시한 거예요 소리는? 아니 소리가 실제로 뽀뽀를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쪽한 소리가 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씬을 이제 이렇게 컷 하고 이제 오케이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 아싸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 이제 끝났으니까 쉬러 가면서 근데 정말 너하고는 아무 느낌이 없다 야 이러면서 되게 무례하네요 이상희 배우님. 아무렇지도 않다 야 이러면서 이제 정말 느낌이 없다 야 이러면서 진짜 속상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럴 수 있지만 아싸까지 할 건 없지 않나. 아니 거기 이제 촬영이 이제 저기 씬이 오케이가 받아서 테이크를 많이 안 갔어요. 한 번인가 2번? 아니 그 씬 꽤 많이 찍었어요. 뽀뽀를 많이 했어? 한 6, 7번 찍었던 것 같아요. 왜? 근데 그 전까지 컷한 게 좀 있죠. 맞아. 그래. 보기 싫어가지고. 다들 별로 그러니까 누구도 그날 그 뽀뽀씬을 찍는 거에 대해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 현장에서 아무도 기대감이 없고 잘 보고 난 관객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풋풋하게 장 감독은 우리가 아니라 위에서 걸어 나오는 그 서영아 선배님한테 완전 맞아요. 그 뜻이 아니라 이들이 뽀뽀하는 거는 저한테는 그닥 그렇게 뭐 새롭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그 항상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감상을 해칠 것 같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찍힌 건 참 풋풋한 그때 그 느낌이 있긴 하잖아. 근데 그 장면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이상희 배우님 기둥 붙잡고 약간 뱅글뱅글 돌고 저는 한 번 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도 한쪽 들지 않아요? 기둥 잡고서 뭔가 되게 뭔가 이렇게 낭만적인 데가 있는 장면이어서 되게 관객분들 마음속에 곱게 간직할 장면인데 우리 이 장면에 대한 이상희 배우님의 마지막 어떤 조합을 들으면서 맞춰보죠. 어떻게 된 장면인지. 정말 그냥 일로만 생각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만 있었나요? 그냥 저는 그 아직 키스씬이나 이런 게 조금 좀 그 어색하고 좀 그런데 영화는 괜찮아요. 영화는 미리 나오잖아요. 대본이 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는데 드라마는 끝까지 대본이 안 나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한 미니 시리즈가 그 20세기 소년소녀라는 거였는데 어느 날 대본을 봤는데
한예슬 언니랑 김지석 오빠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언니 니 그거 어떡하면 저 언니 이거 왜 이렇게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더니 언니가 상이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멋있게 그 씬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키스였는데 장우진 감독한테 꼭 키스해야 될까? 풀샷인데 멀잖아. 우리의 상황에 뽀뽀가 더 맞지 않을까? 풋풋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얘랑 뽀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직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제가 뛰어넘어야 되는 산인데 이렇게 찍으면서 그런 경험이 이렇게 키스씬이 많이 찍거나 하면 경험이 생겨서 이게 좀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또 제가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전히 그만 얘기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무거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그냥 아니 얘기 귀엽게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상임이 왜 갑자기 고백 같은 거 하고. 근데 정말 상임님 너무 귀여운 게 오늘 사실 그 출연하시는 드라마 어서오죠 마지막 방송 하는 날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 연기를 계속 하거든요. 광순이는 키스씬만 부끄러워한다는 게 정말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두 분에게 그런 거 써서 주고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안 잘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잘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나는 TMI가 본인이 저 컷을 이제 하고 모니터를 했을 때 근데 나 좀 재수없게 보이지 않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도 야, 나 너무 귀여운 척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관객분들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전혀 저희 못 들은 걸로 잃어버리고 다시 보면 정말 대배우예요. 그런 사랑에 빠진 여자의 기둥을 붙잡는 연기 같은 건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연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보신다면 그 다리도 잘 봐주세요. 다리를 기둥 붙잡고 살짝 돌아가 살짝 들면서 어그부츠 PPL처럼 살짝 들어주는 좀 훌륭한 연기자라 생각이 들고요. 롱테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롱테이크가 많은데 배우님들은 혹시 롱테이크를 선호하시는지 우진 감독이 처음부터 롱테이크로 계획된 촬영이었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네, 처음부터 롱테이크를 계획했었고 심지어 저는 촬영 감독님하고 촬영 퍼스트 스태프분에게 그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더 저가형의 이제 DSLR로 영화를 찍다가 이 영화에서 처음 이제 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제가 제일 처음 질문은 몇 분 찍혀요? 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한 3, 4회차까지는 아마 3, 40분을 넘길 수가 있다. 일부러. 그래서 배우분들도 물론 동의하에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분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딱 퍼스트 그 포커스 하시는 분이 그 백수 먹는 장면이에요. 백수 먹는 장면에서 포커스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의자를 갖다서 앉아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감독님.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서 40분을 찍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스태프들이 의자를 갖고 다녔어요. 네. 내가 말했잖아요. 배우님들은 어떠세요? 롱테이크로 찍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영화를 찍을 일이 진짜 별로 없고 이렇게 긴 테이크를 그거는 어쨌든 그 방법의 장점도 너무 명확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치명적인 약점도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너무 좋은데 가운데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걸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원하는 부분의 완결성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비트를 쪼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은 어쨌든 감독의 몫이니까 저는 그냥 그 시간을 그 인물처럼
그곳에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내게 되게 충분히 길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게 길다 보면 우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갑자기 개가 짖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뭐 개 짖는 걸 안 짖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리액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좋았고. 시험 배우님은 네, 사실 이런 작업 방식들이기 때문에 뭐 사전에도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즐겁고, 네, 때때로 엄청 이렇게 곤혹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먹고 이제 그 어떤 씬들이 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는 또 그거를 이제 서로가 이렇게 맞춰서 고쳐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또 어떤 종류의 그 감정적인 씬인 경우에는 그게 한 초반에 몇 번 정도의 그 서로가 딱 준비해서 딱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면은 그 어떤 것들을 찾기가 꽤 어려울 때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그런 부담감이나 어떤 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도전한다는 기분이 딱 들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도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제가 이제 찍으면서 이렇게 뭐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본 대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평론가들 그리고 관객들이 그 장호진 감독님을 약간 포스트 홍상수 감독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측면에서 되게 공통점도 있고, 사실은 연기 디렉션 같은 측면에서는 장호진 감독이 훨씬 자율적인 걸 많이 열어두시는 편인 것 같고, 대본이 뭐 매일 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측면은 또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 같은 것들이 홍상수 감독의 작품들을 연상키는 게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은? 뭐 많은 부분 동의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예, 그 방법론이 좀 다른데, 사실 홍상수 감독님이 최근 영화를 보면 이 배우 연기에 대한 애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데, 사실 홍상수 감독님 초단위로 디렉션을 하시는 분이고, 그거랑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이 배우분들하고 같이 해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삭제된 장면이죠. 막국수를 먹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브레송의 자동주의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착안해서 한 것인데, 그게 배우랑 제가 좀 더 편한 방식은 뭘까에 대한 방법론의 고민 끝에 저는 긴 테이크와 좀 다큐의 형식을 빌리자. 그래서 초반에 뭐 1, 2회차 때 3, 40분 찍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배우분들이 준비했던 대사를 일단 치고 컷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아까 준비했던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리듬으로 할 때가 딱 있거든요. 저는 그걸 찾는 거죠. 근데 홍 감독님께서는 오히려 배우의 이성적인 그런 접근을 지우는 방법으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나 싶어요. 옛날엔 그게 술이기도 했고, 아침에 져버리면 일단 외우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외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연기의 어떤 자기 비트를 만드는 시간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초단위로 또 다른 지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주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장호진 감독님 지금 3편을 만드셨으니까, 사실 저는 그리고 관객분들 아마 앞으로의 작품들이 더 궁금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열어갈까, 또 어떤 크루들을 만나서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낼까, 어떤 설정값들을 어떤 결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감독인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또 그 공에는 이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공에는 두 배우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은 영화 속에 모든 배우님들이 다 인상적이거든요. 10명도 안 나오는데 저는 정말 조경석 배우님이 짠돌이 부른 장면 진짜 좋아해요. 정말 너무 좋아하고 그 장면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네, 그건 정말 어떤 그 배우의 힘이기도 하고 그 배우를 발견한 감독의 안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훈지 감독 영화의 특징은 주인공도 없고 조단역도 없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비중상으로도 그렇고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주인공 인물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장면들이 전환이 될 때마다 그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하게 만드는 영화여서 꼭 정말 은주의 뒤를 따라가도 재미있지만 은주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도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되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이자 장원진 감독의 특징,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고 관객분들도 재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점점 발이 시려워지시죠. 그렇죠. 시간도 좀 많이 지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종로에서는 마지막 인디 돌잔치지만 아마 그 새롭게 이사가는 공간에서도 인디 돌잔치는 마련이 될 것 같고 그때 또 오늘 오신 관객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들 다 새 집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영화를 봐서 아는데 위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잖아요. 뭘 두르고 막 핫팩도 주셨고 근데 진짜 발 엄청 시려우실 거예요. 지금 가서 빨리 전기장판에다가 발을 녹이시고 소주에 육개장 사발면이라도 드시고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끝인사를 드릴 텐데 케이크를 그 돌잔치 케이크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이 세 분 앞에 여기 놔주세요. 감독님.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상희 배우님 읽어주세요. 무언가 잃어버린 이들의 잊지 못할 한겨울밤의 꿈. 그 전에 생일 축하 노래 잠깐 불러주세요. 네, 빨리 빠르게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 노래. 네. 하나, 둘, 셋, 넷.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샀죠.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초는 안 붙이는 거겠죠? 초는 붙이지 않고 저희 볼 수가 없으니까 세 분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밤의 1주년 축하해요. 떨어지지 않게 좀 들 수 없나? 살짝만. 네.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요. 네. 이게 쏟아지는 손가락으로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세 분 마스크 잠깐 내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다 다리 한쪽 들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인사도 안 하셨죠? 일단 앉으세요. 네. 역시 진행 잘하십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는, 네. 그 선물 주신 관객분 아마 1주년 기념으로 주신 것 같고, 그건 왜, 무서우라고 쓰는. 저것도 찍으세요. 너무 좋네요. 네, 아름다워요. 네. 그 감독님 이제 마지막 인사말과 또 다 준비해 오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진짜 추운데 이렇게 추운 영화 또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근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말이어서 또 약속하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재치 있는 질문을 해주신 분 어떤 질문이죠? 페르소나
페르소나. 페르소나 누구세요? 손 한번. 누구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취향은 제 취향인데 와인을 와인. 네. 뭔 말입니까? 네,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인 선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네, 해주세요. 인디스페이스 이제 이사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접근성도 좋고 좀 쾌적한 공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인디스페이스에서 좋은 독립 영화들 보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좋은 배우 그리고 또 좋은 연출자, 창작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관객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님. 네, 저희 3년 전에 찍은 영화인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또 그때의 시간에 살고 있던 저와 저희들은 또 저 영화에 담겨 있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지현 배우님. 네, 요즘 늘 그렇지만 요즘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극장에 와서 그 관객분들 뵙는 어떤 마음이 조금씩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이렇게 몽글몽글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거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연말에 사실 저는 잘 생각지 못했는데 저희 영화랑 그 인디스페이스랑 오늘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뵐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앉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랑 또 상희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열심히 건강하게 촬영 잘해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사 가는 공간에 대해서는 인디스페이스 측에서 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확실한 거는 절대 춥진 않을 거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체험하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랬어. 너무